안녕하세요. 장민구입니다. 고3 5월 달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신생 고등학교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울대에 많이 보내려고 제 기억으로는 1등부터 60등까지 기숙시키면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외출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5월 첫 주 정도 주말에 아마 5월 어린이날 가까이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외출을 외박 우리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박을 나간 김에 그 친구 근황이 궁금해서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 친구가 마침 어머니하고 막 엄청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달래서 일단 나가자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어쨌든 그 친구는 좀 진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이 다른 학교에, 그 친구도 다른 학교 다니고 근데 다른 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들이 사는 자취방에 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 몰랐었는데 그 친구를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아주 사색이 되고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서 밤을 새고 가는데 맨 처음에 싸우고 나왔던 그 친구가 자기랑 같이 있어 달라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은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기어이 있어 달래요. 자기랑 같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럼 학교 가서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그럼 이 친구랑 좀 있어줘야겠다 하고 학교로 그 친구랑 같이 갔어요. 밖에서 그 친구는 기다리게 하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께 대충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루 더 있고 내일 아침에 학교로 바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무단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서 그 친구하고 시간 때우다가 그날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었었어요.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나갈 때 그분이 영어 담임 선생님, 영어 과목 선생님이니까 그분하고 같이 가기도 했고 참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되게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를 좀 잘 길들여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그 방법이 선생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40대를 때리는 거였어요. 저를 이렇게 다음날 학교 가자마자 지도실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래서 40대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당구 큐대를 골라서. 저도 이제 그 선생님을 평소에 잘 따르고 좀 존경했던 그런 분인데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말로 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한 번 한마디 왜 그랬느냐, 그렇게 친구가 중요했냐, 어떤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이런 걸 한마디 물어보시지도 않고 끝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그 선생님과의 갈등 과정에서 끝까지, 그분은 아마 지금도 왜 제가 그랬었는지 그래야만 했는지를 아직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40대를 맞는데 저도 이제 화가 나죠. 화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한데 어쨌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이게 불의하다, 이건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옳지 않구나. 이 사람도 흔히 그런 많은 그런 비난을 받는 어른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온 힘을 다해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신음소리라도 내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40대를 맞는데 너무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저도 이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자마자, 수업이 끝나자마자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그런 행동들을 했죠. 제가 이제 방학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씻는데 우리 엄마가 우연히 제 씻는 모습을 본 거예요. 봤는데 이 엉덩이에서부터 이 종아리까지가 마치 포도처럼, 잘 익은 포도처럼 완전히 새까맸어요. 그러니까 멍이 들다 못해서 완전히 검정색이었어요. 뭐 저도 보면은 끔찍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부어 있고 그랬는데, 입는 옷들이 대부분 바지였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감추긴 했는데, 엄마가 그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뭔지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들 자식 몸을 다 아는데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셔서 아버지가 뭐냐 하고 이제 보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게 맞은 자국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좀 맞아서 그런다 그랬더니, 그러고 저는 이제 학교에 갔죠. 특별한 다른 말씀 없이 그냥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점심시간쯤에 친구들이 저보고 니네 아버지 오셨다고, 그래서 교무실로 가봐라 그래서,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더운 날,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버스에서 내려서 약 1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산 중턱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돼. 산 중턱을 깎아서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방 메고 올라가면 여름에는 그냥 온몸에 땀이 그냥 흘러 넘칠 정도로, 그런 정도는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복숭아 박스를 어깨에 메시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하고 그 담임 선생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아주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졌죠. 우리 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흥분하시지도 않으시고 뭐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 민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러니까 설득하고 말로 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만 딱 하고 좀 이따 조금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흐르고 우리 아버지는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기숙사로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졌다. 네 맘대로 해라. 이제는 네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 저는 끝나지 않았죠. 그분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자취방으로 나갔어요. 도저히 거기 기숙사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자취방을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자취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방황이 계속됐죠. 10월 초 정도에 10월 중순, 하여튼 초부터 중순 그 사이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다 이제 학생들이 쉬죠. 하루 이틀, 한 이틀 쉬었던 것 같아요. 집을 갔는데 집이 이제 초상집 분위기죠. 그렇게 기대를 했던 막내 아들이 이제는 뭐 겨우 고등학교나 졸업할까 말까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을까.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참 이게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 무슨 말도 못해요. 또 우리 아버지는 제가 참 우리 아버지의 이런 면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건데 참습니다. 그냥 끝까지 참아요. 반항이라는 걸 안 하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버지에게서 막 반항하고 막 대들고 어떻게든 막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뭐 누가 뺏으면 뺏기고 때리면 맞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심지어 오른쪽 다리 무릎을 어떤 사람한테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동네 사람인데 여생을 이렇게 저르셨어요. 한 50대 정도에 그렇게 다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약간 절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원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러셨어요. 또 한 번은 그 전두환 정권에 관련된 뭐 이순자 씨의 먼 친척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아버지의 밭의 일부를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자기네 묘지를 훼손했다는 그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약 한 2,000평 정도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고소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막 반항하거나 대들거나 막 그걸 억울해서 막 못 견디거나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사는데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그런 덕을, 저는 그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거, 사귀고 견디는 거, 그런 덕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석날 아침, 이제 아침 차례를 지내고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그 침묵을 깨고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분위기가 조상집 같은 분위기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민구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때 이거 뭐지? 아니, 전국 수석을 꿈꾸던 내가 갓 고등학교라도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제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듣는 처지가 됐구나라는 게, 그 생각을 하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의롭지 못한, 옳지 않은 그 사람의 그런 처분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왜 망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정말 나쁜 짓을, 저도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탈선이 돼서 막 그러던 것이 정말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10월 중순인가 총각 그랬어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그때 11월쯤에 봤던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에 봤던가 11월에 봤던가 그랬었는데, 대략 남아있는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달 반 동안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제가 뭐 그런 공부 계획 세우고 그걸 실행하고 하는 건 잘 했어요.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 그 한 달 반 동안에, 그동안 5월 달부터 그 10월 달까지 한 5, 6개월 동안 못했던 그거를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에 아마 한두 시간 자고, 낮에 점심시간에 쪽잠 좀 자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과목씩, 이제 주요 과목, 뭐 국영수든 뭐든 이런 것들 하루에 한 과목씩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과학 과목, 국사 뭐 이런 것들도 하루에 한 과목씩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남는 시간에는 이제 암기 과목, 뭐 암기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한 달여 동안에 정리를 꽤 충실히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외워야 될 것들이 많았죠. 암기 과목들이. 과학 과목도 결국은 다 암기 과목이니까 그걸 암기할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아무리 제가 암기력이 좋았어도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암기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이제 보게 됐는데, 참 가난하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제 조그마한 평소에 갖고 다니던 도시락에 뭐 김치 이런 거 해서 학력고사 보러 가는데,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저는 전주 그 신생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동암고등학교에서 갔는데, 와, 동암고등학교는 제가 다닌 학교보다 더 열악해요. 환경이. 오전에 이제 국영수 중요 과목 시험을 다 보죠. 보고 점심을 먹고 오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점심을 먹었던 게 이제
그냥 정말 그날이 추웠어요. 또 찬 밥을 물도 없이 그 학교는 뭐 난로도 안 피워주고 물도 그러니까 없었어요. 마실 물도 뭐 없었는데 뭐 안 가지고 간 제가 잘못이죠. 따뜻한 물이라도 뭐 보온병 그런 보온병 보온 도시락 그런 자체가 우리 집에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물도 없이 그렇게 찬 밥을 먹고 나서 체했던 거예요. 긴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오후부터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예요. 그냥 진짜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프고 뭐 도무지 뭐 그냥 눈앞이 어른어른할 정도로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오후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잘 볼 수가 없었죠. 하여튼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대략 한 300점 겨우 넘고요. 300 몇 점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나름 선방한 거예요. 그냥 서울대 학교 중에 공대 중에 제가 갈 만한 학교를 하나 골라서 학과를 골라서 그냥 원서를 냈는데 됐습니다. 그게 이제 왔어요. 합격증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가난했는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서울대 합격 통지서가 이렇게 우편으로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앞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너를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못 된다. 미안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근데 어쨌든 미안해 하시는 표정으로 아버지는 너를 대학에 보낼 형편이 못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물러나와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5,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5,000원을 저를 주셨어요. 저는 옷가지 몇 개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그게 제가 독립한 날입니다. 제 인생이 독립한 날. 5,000원과 가방 하나, 옷도 뭐 양말 한두 개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한번 서울로 가야겠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합격증 가지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죠. 안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서울대학교 합격증하고 그 옷까지만 들고 나는 한번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독립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감회가 생기네요. 그런데 뭐 앞으로도 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상황을 탓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도 이제 결혼 26년 전에 저하고 결혼해서 집사람도 이제 그래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그걸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또는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못 느꼈대요. 아예. 오히려 반대로 정말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고 우리 엄마를 정말 그 뭐랄까 엄마는 존경이라기보다는 참 사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좀 특이한 거 같아요. 근데 살면서 다른 면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 환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저는 무슨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뭘 탓을 하고 뭘 막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아버지가 뭘 탓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걸 막 바로 잡으려고 막 뭐 원수 갚으려고 또는 뭐 그러려고 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그런 걸 은연중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우거나 유전적으로 상속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좋은 덕이더라고요. 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누구 탓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참 좋은 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준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산 것을 감추고 싶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런 환경을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I am who I am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을 그 이후에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오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고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저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오피스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한 교회에 유니폼을 입고 유니폼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하고 그냥 제가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삐뚤어지고 뭐 그거를 끝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네. 뭐 지금같이는 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또 모르지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그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또 플러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고 하는 것이 뭐 그 이상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제가 뭐 나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뭐 돈도 벌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있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인간으로서 그런 가치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라도 댓글에 함께 토의도 해주시고 의견도 나눠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또 득이 되는 그런 말씀도 나누는 그런 계기가 이 비디오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